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단백질에 대해서 생각을 나누어 보시겠습니다. 단백질 하면은 여러분이 아주 좋아하시는 음식 중에 하나시죠. 자, 하루에 얼만큼이 필요한지, 그 다음에 단백질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어떻게 활성화되고 있는지 잠깐 요모조모를 조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단백질 음식을 먹으면 소화기에서 소화가 됩니다. 그러면 아미노산이 되죠. 아미노산이 소장에서 흡수가 되면 혈중에 아미노산이 돌고 있습니다. 이 아미노산이 각각 세포를 지나갈 때 혈액 중에서 세포가 자기가 필요로 하는 아미노산의 종류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은 세포 하나하나 속에서 제가 거의 60조나 되는 세포가 우리 몸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아주 개성이 있는 단백질을 합성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웃세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요구를 받았으면은 그것을 만들어서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포마다 자기가 필요로 하는 단백질이 있고, 그러니까 조직마다입니다. 그 다음에 이 혈액형이 있듯 세포에도 조직에도 장기에도 형이 있습니다. 밖에서 들어온 그 단백질이 곧 우리의 몸이 아니고 그것은 소화가 돼서 다 분해해서 이 22개가 넘는 그런 아미노산이 우리 몸이 필요한 것이 그 정도입니다. 아미노산을 만들고 아미노산은 각각 세포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핵산의 DNA의 명령에 따라서 리소솜에서라는 이 단백질을 합성하는 그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가 필요한 단백질을 합성하는 것입니다. 참 독특하죠. 그런데 한 가지만 없어도 아니면 그 형태가 이상스러워도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세포, 조직, 장기가 각각 임무가 다르듯 이 단백질을 합성해서 조직을 만들고 장기를 만드는 거기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이 장기, 특히 신장, 장기 이식을 하려고 기다리시는 분이 그 도너, 주고자 하는 사람의 신장 조직과 받는 사람하고 형이 맞아야, 수혈을 할 때에 혈액 타입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 것처럼 사실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 몸은 아주 섬세하며 살아있는 기계로서 얼마나 까다로운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첫째로 물이 65% 내지 70%입니다. 우리 몸에는. 그것을 첫째로 꼽고 두 번째로는 단백질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이 들어오면 크게 문제가 되고 부족해도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이 단백질은 우리의 성장과 발육에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어린아이가 성장하고 자라는데, 그러면 이미 성장하고 자란 우리는 단백질이 필요 없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생활할 때에 우리의 세포가 파괴되고 낡아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밤에 자는 동안에 모든 것을 다 보수합니다. 우리의 신경은
밤에 이 MRI나 펫 스캔이나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을 전부 점검합니다. 그래가지고 간에게 전달합니다. 어디가 가장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를 다 치료하고 보수하고 할 일을 다 하도록 임명합니다. 간은 낮에 우리가 깨어서 활동할 때보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 하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노인은 제 시간에 자고 제 시간에 일어나며 잠을 충분히 자고 휴식을 충분히 하여야 그 다음날 생활을 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이는 바대로는 근육, 혈액, 피부, 머리카락, 손톱, 발톱, 내장기에서는 심장, 뇌, 아직도 주워 섬기려면 한이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아미노산을 합성해서 전달해 줄 때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신경 전달 물질, 그러니까는 뇌신경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근육하고 교제를 신호를 주고받거나 아니면은 감정신경하고 주고받거나 하는 일이 무선전신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 뇌의 기능을 작동하기 위해서는 신경 전달 물질, 뉴로트랜스미터가 있다는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것도 이 우리 몸에서 아미노산을 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꼭 거기에 맞는 단백질을 만들어냄으로써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호르몬, 그 다음에 우리 신진대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 그 다음에 우리의 체질을 건강한 체질, 약 알칼리로 유지하는 그것도 바로 우리 몸에서 합성한 단백질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유지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분을 보유하는 것도 단백질이 있어야지만 바로 그 일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일부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효소는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살펴보십시다. 효소는 우리 신진대사에 없어서는 안 되는 촉매입니다. 자기가 거기에 참여는 안 하지만 꼭 그 물질에는 그 효소, 그러니까 우리 소화를 시키는 효소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누누이 들어서 아시죠? 전분을 당으로 소화시키는 효소가 타액에 있는 푸티아린인가 하면은 또 췌장에서 분비하는 에밀레이즈가 12지장에서 완벽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소장에서 또 세 번째로 깔끔하게 처리해서 세포가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당을 만들기 위하여 세 번의 단계에 의해서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물질에는 그 효소가 꼭 필요로 한 것입니다. 세포의 에너지,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발생할 때에도 그 세포 하나하나 자체가 리셉터가 있죠. 예를 들면 인슐린을 받아들이는 인슐린의 초인종을 반응을 보이는 그런 리셉터도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소장에서 물질을 흡수하는 거기에도 그 여러 가지 이 세포막의 중간중간에 그 단백질이 있는 거, 유황 단백질이 있어서 물질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안 받아들이기도 하는 것을 여러분 배우셔서 아십니다. 우리 세포의 신진대사에서는 세포막에서 이 리셉터가 신호를 보낼 때에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임에 딸려서 문을 열고 당을 받아들이면 당이 미토콘드리아에 가서 탐으로써 에너지를 발생해서 우리가 이렇게 활기차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의 공급이 계속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 세포막에 있는 리셉터도 바로
우리가 세포에서 유니크하게 만들어내는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는 세포들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많은 여러 가지 종류의 그 아미노산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뇌 기능, 그 다음에 우리 조직과 장기를 보수하는 그 일,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몸에서 아미노산을 가지고 합성해내는 단백질, 필요하다는 그 무선 전신을 전달하고 전달받는 그 일도 바로 단백질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 효소가 부족하게 되면은 소화기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먹은 음식이, 저는 단백질에 대해서만 주로 얘기합니다. 먹은 단백질이 완전 소화가 되지 않고 불완전 소화를 한 펩타이드가 들어가면은 온갖 종류의 병의 원인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심하게는 뇌신경에 문제를 일으켜서 신경 질환까지도 책임을 져야 하는 거. 그 다음에 많은 자가 면역 증세로 인한 질병들. 그러니까 효소가 얼만큼 중요하며 꼭 그 물질에 그 해당하는 효소가 짝이 딱딱 맞아 떨어야지만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신진대사에서는 더 까다롭습니다. 이 신진대사에서는 고물질의 고효소, 그러니까는 효소가 우리 몸에 없으면 생명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효소의 원료가 무엇이라고요? 단백질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은 야채에 있는 아미노산을 먹었을 때에 그것이 혈중에 돌면서 바로 세포에게 공급을 하면은 꼭 필요한 그때그때 필요로 하는 이런 효소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틀림없이 단백질이 필요한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필요하다고 해서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예, 문제가 아주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daily value, 하루에 필요로 하는 단백질의 양은 얼마란 말인가? 그런데 이것은요, 그 사람의 건강 상태, 그 다음에 몸의 크기, 그러니까 체중이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활동을 하느냐, 정신노동을 많이 하느냐, 육체노동을 많이 하느냐, 가벼운 노동을 하느냐, 중노동을 하느냐, 어느 부분이 많이 원아웃, 소모가 어디서 많이 일어나는지, 뇌신경이냐, 근육이냐, 뭐 이런 데 따라서 각각 다 다릅니다. 갓난쟁이는 젖을 먹고 성장과 발육을 해야 합니다. 엄마의 젖, 특히 모유에 있는 단백질은 100칼로리당 16%입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하며 많은 학자들, World Health and Adult Health Organization에서 말하는 거는 100칼로리당, 그러니까 칼로리를 바탕으로 했을 때요 4.5%면 된다. 그 다음에 어떤 또 사이언스,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는 레코멘드 하기를 6%는 돼야지. 또 그 다음에 칼로리를 바탕이 아니라 그 체중을 바탕으로 했을 때에 2000칼로리를 먹는 데는 50g 정도가 필요하다. 또 어떤 학자는 그거는 너무 많다. 그리고는 150파운드가 되는 장정일 때에 얼만큼이 필요하겠느냐. 한 55g? 그거 많아. 그런데 average, 평균 미국 사람들의 그 음식 가운데는 90g을 매일같이 먹습니다. 엄청난, 이런 모든 사람들이 가장 높은 양의
추천을 하는 것보다도 거의 더블, 배를 먹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먹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오느냐?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단백질 포이즈닝, 프로테인 포이즈닝. 그러니까 단백질은 적재적소에 우리 몸을 성장과 발육을 위하여, 아니면은 몸을 유지하기 위하여, 아니면은 병 났거나 손상을 입었거나 상해를 입었거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수하는 일, 이런 거를 위해서 주로 필요로 하지. 단백질이 칼로리를 냅니다. 누구만큼? 당만큼. 당이 1g당 4칼로리를 내는 것처럼 단백질도 1g당 4칼로리를 냅니다. 지방은 9칼로리죠. g당. 그런데 이렇게 몸이 보수하는 데는 우리는 지금 단백질이 필요치 않다. 단백질이 과잉 몸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은 어떤 경우에는 단백질 음식만 많이 먹었고 이 당이나 지방산이 될 수 있는 음식은 적게 먹었기 때문에 세포 자체가 에너지원, 미토콘드리아의 그 원료로, 에너지를 내기 위한 원료로 넣어주기 위해서는 절대로 단백질이 들어간다고 해서 태울 수가 없습니다. 간이 질소분을 딱 끊어내야 됩니다. 질소분이 떨어져 나가면은 암모니아가 되고, 암모니아는 독성분이 있고 뇌신경에는 아주 해로운 거기 때문에 간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빨리 그거를 요산을 만듭니다. 뉴릭 애시드요. 그러니까 요산을 만들면 이 요산은 빨리 우리 몸에서 배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콩팥을 통하여 배설을 시켜야 되는데, 이 배설할 때 공교롭게도 혼자 나가질 않습니다. 칼슘 혹은 다른 광물질을 손을 잡고 배설이 되며, 또 배설될 때는 반드시 수분하고 함께 배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벌써 생명의 상기에 간에 스트레스를 주었고, 콩팥에게 많은 부담을 주었고, 우리 몸이 꼭 필요로 해서 그 어려운 과정, 음식물을 통해서 흡수가 되어서 이제 몸에 잘 쓰고 있거나 아니면은 뼈에 축적되어 있는 칼슘을 이렇게 해서 배설을 시키기 때문에 단백질 과잉 문제는 골다공증이라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빚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몸이 우리는 에너지원으로도 쓸 수 없어. 그럴 적에는 간에서 이 단백질을 가지고 글라이코니오제네시스라고 해가지고요, 당을 만들거나 지방을 만듭니다. 그래서 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참 이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은 우리 몸에 얼마나 많은 부담을 주며 생명의 활력을 소모시키고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프로테인 포이즈닝이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가 된 것입니다. 자, 단백질에는 동물성 단백질이 있고, 그런가 하면은 식물성 단백질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몸이 이것이 식물성 단백질인지 동물성 단백질인지 구분을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단백질은 그냥 단백질이지 구분 못할 거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신묘막측하게 어메이징리 놀랍게도 우리 몸은 이것이 동물성 단백질인지 식물성 단백질인지 다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우선 식물성 단백질을 요즘은 아주 우월한 것이라고. 예를 들면 뭐 동물성 단백질에 많이 있죠. 그러나 육류, 어류, 해물 뭐 많이 있죠. 하지만 소고기의 단백질하고 맞먹는 단백질이 식물에 있는데 어떤 것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소이빈, 메주콩입니다. 메주콩의 단백질 함량은 소고기의 단백질 함량하고 맞먹습니다. 얼만큼이길래 그렇습니까? 예, 심지어는 소이빈의 메주콩에 훨씬 더 많습니다. 메주콩 100g에는 단백질이 36g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게로 볼 때 100g당 36%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소고기는 얼마가 있나? 네, 소고기는요, 아주 기름기 별로 없는 소고기는요, 한 20g? 예, 100g당. 그러니까 오히려 메주콩에 단백질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녹두는 놀라지 마세요. 녹두의 단백질이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23g이 있습니다. 굉장히 녹두의 단백질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질이 좋은 단백질입니다. 그 다음에 렌틸. 렌틸은 미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것이고요. 렌틸에는 28%, 그 다음에 소이빈 아까 말씀드렸고, 이런 것들에 상당히 많이 있고, 감자만 해도 4.29g이니까 거의 4.3g이고요. 좁쌀에 단백질이 참 많습니다. 11g입니다. 그 다음에 타로라는 벌브, 이 튜버, 그러니까 고구마나 감자처럼 그 뿌리를 먹는 겁니다. 전분도 많고 거기에 단백질이 5g, 감자의 한 배 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구마에는 한 2g, 고구마에도 꽤 많은 편입니다. 그러면 궁금하시죠? 쌀은 그러면 얼마나 있나? 네, 쌀은요 한 3g, 그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쌀은 한 6g 내지 7g이 있고 어떤 쌀은 3g이 있습니다. 여러분 쌀을 고르실 때 굉장히 신경 좀 쓰시는 게 참 좋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요즘 학자들의 연구 발표에 의하면은 자, 식물성 단백질을 의존하면은 골다공증도 예방 치료가 되고, 그거는 중국의 그 도해지가 아닌 시골에서 생활하시는 분과 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리서치를 해서 발표한 거에 의존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외에도 식물성 단백질은요, 아주 짙은 녹색 잎사귀 야채들, 그 다음에 전곡, 씨앗, 견과류, 그 다음에 콩 종류, 러그움이죠. 이런 데에 많이 있고, 그 다음에는 호수 단물에서 살고 있는 그 알지, 그러니까 스피루리나에도 많이 있고 크로렐라에도 많이 있고 소화 흡수가 아주 좋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곡식이나 씨앗 같은 것들을 그 스프라우트, 싹을 내면은 단백질의 양이 굉장히 증가하면서 readily to be absorbed, 예, 아주 소화 과정이 가볍게 진행되면서 완전 소화를 시켜서 펩타이드가 아닌 아미노산이 흡수가 되는 그런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는 씨앗 종류에서 아마씨, 깨, 참깨, 그 다음에 뭐 들깨, 해바라기 씨앗, 그 다음에 호박씨,
아몬드, 치아씨드 이런 데에는 단백질이 소화시키기가 아주 용이한 것들이 담뿍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필수 지방산도 있죠. 예, 그러면은 이 식물성 단백질로 가지고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유지되며 또 충분한가? 예,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네, yes, 그러합니다 하고 아주 주저함 전혀 없이 식물성 단백질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그 큰 도해지와 이 오염 관계가 많이 있어 가지고 많은 동물들이 병이 들었고 그들이 암으로 죽고 있기 때문에 병든 동물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또 그 병에 옮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주 잘 알고 계시죠. 예. 단백질은 지방처럼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있는 단백질이 있는가 하면은 아미노산이요. 그 다음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몸에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밖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식물은 광합성에 의해서 아미노산을 많이 종류에 따라서 각각 다른 것을 많이 만들어내며 소화가 굉장히 이지하고 우리가 옛날에는 이것이 다 완전 단백질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날 아니면 끼니마다 그 서로 맞는 것을 배합을 해서 잘 먹어야지만 식물성 단백질을 먹어도 필요한 단백질을 다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말했지만 요즘은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고 언제나 손과 발이 닿는 데서 고루고루 식물성 음식을 잘 잡수시고 소화만 잘 되면은 절대로 결핍증이 오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암만 동물성 단백질 좋은 것을 많이 먹는다고 해도 소화 과정에 문제가 있을 적에는 단백질의 결핍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결핍되어서 원료가 자재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모든 것을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비교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식물성 단백질이 아주 우월한 것을 주저없이 그래서 채식을 하시는 분이 절대로 결핍증 올 필요가 없고 지식을 얻어서 요리법과 잡수시는 모든 것에 훈련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은 아주 좋은 건강을 누릴 수가 있고 단백질의 결핍증은 좀처럼 이런 third country 미국처럼 이렇게 먹을 것이 많지 않은 곳에서도 기아 상태에 들어가는 일이 아니고서는 없다고 되어 있으며 오히려 소화기에 장애가 있어서 단백질을 완전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결핍증이 많이 오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이 많이 먹으면은 여러 가지 병이 오는 것은 여러분이 많이 누누이 들어서 아시는데 특별히 동물성 단백질을 소화 안 된 펩타이드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유리하고 다니면은 특히 여러분이 가장 무서워하는 자가 면역 증세의 그 질환들을 갖고 평생 만성 질환으로 고칠 수 없는 병처럼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라이프 스타일을 고치시고 또 식이요법을 하시면서 상당히 뿌리를 뽑는 정말 1년에 몇 번씩 재발하던 것이 몇 년에 한 번 오거나 말거나 하는 그런 결과를 수확하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음을 인하여 여러분께 추천하는 것은 생활 습관을 바꾸시고 또 식이요법을 철저히 하시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은 헤아릴 수 없는 수확이 따라옴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꼭 다시 만나 뵙게 되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